그 광명시에 52사단 네, 공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낙하산들이 안 오지. 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립.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소식 준비를 했죠. 네. 오늘은 이모경 국회의원 지역 비서관의 상식밖의 대응 논란과 현재 광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반대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이죠. 네, 먼저 이모경 의원의 지역 비서관의 상식박 대응 논란인데요. 중앙대병원 사망자 유가족 A씨가 이모경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병원장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취지로 방문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거기에 있던 임의원 비서관 S씨가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대신 11명의 광명시 의회 의원들을 전화를 걸어서 시의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면 병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을 붙임 쪽지에 적어서 A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비서관이 그죠? 비서관 생활의 경력이 되게 짧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응 이해가 돼. 네. 근데 이분이 광명시를 되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전 국회의원이죠. 네. 이현주 국회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시작으로, 그리고 2018년에는 벽보도 붙였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모경 의원 비서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대응을 했어요. 그죠? 네. 이 절박한 유가족을 그죠? 우롱하는 이런 진짜 상식 밖의 대응을 했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뭐 낮술을 먹었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 그날? 그러지 않고 어떤 이런 대응을 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더 과관인 것은 저희가 취재를 그죠? 네.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또 기자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취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말면 아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경 의원한테 잘 전달을 해서 네. 병원장도 만남도 주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잘 그죠? 협의가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대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모경 의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이모경 의원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는데, 제가 특히나 이 구역 네. 학교 신설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마치 1, 2구역에 학교가 신설될 것처럼 그렇게 그죠? 호도하는 문자를 보낸 것,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중앙보좌관 K씨가 이 문자를 그죠? 보냈죠. 네, 그 문자라 그러면 또 나한테 또 막 카톡으로 또 그렇게 문자를 뿌렸는데, 제가 안승환 의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의장님은 그 교육청 팀장에게 들은 내용, 학교 신설이 불가능함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자를 또 재생산했냐 이러니까 그 K 보좌관이 학교 신설이 된다 그러더라 라고 하면서 나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 라고 서로 막 떠넘기고 해. 네. 와, 진짜 환상의 조합이죠. 그죠? 네. 이런 조합들로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잖아. 네. 잘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광명시에 52사단 네. 공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낙하산들이 안 오지. 광명시에 군부대가 있어서 이렇게 낙하산들이 와서 지역을 이렇게 물음표로 만들어 놓는데, 저는 광명을에 그죠? 낙하산 네. 정치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명시를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막말의 아이콘, 네. 그죠? 밥 하나 아줌마, 반품 불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현주 전 국회의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천을 받고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죠? 이현주 전 의원이 광명시에서 내려와서 공천을 받고 국회에 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대기업, 그죠? 정유회사 법률팀 이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그 민주당의 어떤 가치, 노동자, 농민, 여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네.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죠. 네. 낙하산 공천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제 그 정당의 가치가 다르니까 결국은 지금은 탈당을 하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갔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여기 이모경 의원도 좀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모경 의원이 공천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경제 전문가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핸드볼 선수 출신이고 마지막 이력이 핸드볼 감독이었죠. 네. 그런 사람을 경제 전문가로 둔갑을 시켰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광명 씨는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그냥 다 당선되는 그런 판이었기 때문에 뭐 지역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내려보내고 해도 지역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어쨌든 민주당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켰는데 저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역 민심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3년 전과는 네. 달라졌다. 그래서 내년 결과는 아마 3년 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낙하산들에 대한 어떤 비판, 뭐 능력 있고 같이 실현할 수 있는 건 정당에서 그런 유능한 정치인을 내려보내면 좀 덜하겠어요, 그죠? 네.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도 뭐 부합되는지 모르는 그런 정치인,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더 이상은 네. 그죠? 광명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이런 광명을 흐려놓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풀뿌리 광명 시민들이 저는 상당히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현재 광명시의 뜨거운 감자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관련 소식입니다. 그죠. 구로 차량기지 그 이전 관련된 게 이제 2005년부터 가시화됐는데 그 당시 이제 국토부에서 제안을 광명시형 보금자리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완전 지화를 해주겠다. 그죠. 네. 또 하나는 철산역과 우체국 사거리와 그 차량기지인 노은사동 이 전철역 세 곳을 신설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처음에는 이제 논의가 됐었죠. 그죠? 네. 근데 결국은 광명시형 보금자리도 지금 지정이 취소가 됐고 물론 이제 상기 신도시와 연결이 되긴 하나 동일하지는 않고 그리고 안전 지하화로 처음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붕 데크라고 하죠. 지붕에 네. 있는 반지하로 네.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뭐 놀이동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뭐 내량짜리 열차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배차 간격도 뭐 20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골 기차역도 아니고 이런 걸 제안을 하니 당연히 광명시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광명시에서 처음에 뭐 요구 조건이 있었죠, 그죠? 네, 광명시는 가칭 현충역과 소화역 추가, 음. 그리고 기존보다 촘촘한 배차 간격, 그 열차 한 편성당 6량 이상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게 완전 지하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노원 정류장이 있어요, 그죠? 네, 광명 시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100만 명의 식수원인데 이거를 반지하를 하겠다? 도대체 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완전 지하화하고 그죠? 네. 배차 간격도 줄이고 네. 그리고 차량 그죠? 또 1호선과 7호선은 뭐 열량, 8량 이렇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인 지하철 그 모양대로 좀 들어와서 그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또 한 주공 주민들도 지금
이 고려차량기 시절은 또 원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광명 시민들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신림 신천선 또 논의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광명이 50만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런 그 철도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인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이제 광명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런 낙하산 공천은 멈췄으면 좋겠다. 또 광명 시민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